어느 맑은 아침, 하노이 노이바이 국제공항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분주했다. 출국장에는 다양한 목적지로 향하는 여행객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그 중에는 특별한 여정을 시작하려는 한 여성이 있었다. 임신 35주차의 베트남 여성 릴린 누에는 두 손으로 자신의 불룩한 배를 감싸 안으며 출국 게이트를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얼굴에는 긴장과 설렘이 교차했다. 오늘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여행의 시작이었다. 한국에서 IT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남편 민호킴 min-호와 재회하기 위한 여정이었다. 아가야, 곧 아빠를 만날 거야. 린은 배를 쓰다듬으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린과 민호는 3년 전 민호가 베트남 하노이 지사에 파견됐을 때 만났다. 린은 민호의 회사에서 번역사로 일하고 있었고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의 장벽에도 불구하고 둘은 빠르게 사랑에 빠졌다. 1년 전 그들은 하노이에서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고 6개월 전 민호는 서울 본사로 복귀하게 되었다. 린은 한국으로 함께 가고 싶었지만 임신 초기 건강 문제로 인해 베트남에 머물러야 했다. 민호는 매달 한 번씩 하노이로 돌아와 그녀의 상태를 확인했고 화상통화로 매일 그녀와 대화했다. 이제 출산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그들은 아이가 한국에서 태어나고 가족이 함께 살기로 결정했다. 부인, 오늘 여행 준비는 다 되셨나요? 공항 직원이 영어로 물었다. 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다 준비됐어요. 임신 중이신 것 같은데 몇 주 차이신가요? 35주 차요. 린이 대답했다. 공항 직원은 살짝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출산 예정일이 얼마 남지 않으셨네요. 의사의 여행 허가서를 가지고 계신가요? 린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보여주었다. 그녀의 담당 의사는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비행에 문제가 없다는 허가서를 발급해 주었다. 좋습니다. 그럼 편안한 여행 되세요. 승무원분들께 임신 중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린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탑승구로 향했다. 그녀의 가슴은 기대감으로 가득 찼다. 몇 시간 후면 남편을 만날 수 있고 곧 그들의 첫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그녀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꿈꾸며 미소를 지었다. 비행기 앞에서 그녀는 잠시 멈춰 섰다. 태어나지 않은 아이에게 이야기하듯 중얼거렸다. 우리 함께 아빠를 만나러 가자. 새로운 고향으로. 하노이에서 인천까지의 비행시간은 약 4시간 30분. 대한항공 K480편은 정시에 이륙했고 승객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린은 창가 자리에 앉아 점점 멀어지는 하노이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동시에 곧 만나게 될 서울의 모습을 상상하며 설렘을 감출 수 없었다. 그녀는 한국어 공부를 위해 가져온 책을 펼쳤다. 몇 달 전부터 온라인 강의를 들으며 열심히 한국어를 배웠지만 여전히 기본적인 인사말과 간단한 대화만 가능한 수준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녀는 작은 소리로 발음을 연습했다. 옆자리에 앉은 중년 한국 여성이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걸었다. 한국어 공부하고 계신가요? 린은 살짝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조금요. 한국 가요. 남편. 여성은 영어로 대화를 이어갔다. 한국에 남편이 있으신가요? 저는 김지영이라고 해요. 하노이에서 사업차 방문했다가 돌아가는 길이에요. 네, 제 남편은 서울에서 일해요. 저도 이제 그곳에서 살 거예요. 린은 영어로 대답했다. 아이는 언제 태어나나요? 지영이 린의 배를 보며 물었다. 다음 달이요. 6월 15일 예정이래요. 그렇군요. 첫 아이인가요? 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첫 아이예요. 정말 기대돼요. 두 사람은 한동안 대화를 나누었다. 지영은 자신의 두 아이에 대한 이야기와 한국에서의 육아 경험을 나누었고 린은 호기심 어린 질문들을 이어갔다. 대화는 린의 긴장을 풀어주었고
그녀는 한국 생활에 대한 소소한 팁들을 얻을 수 있었다. 비행이 시작된 지 약 2시간이 지났을 때 리는 갑자기 가벼운 복통을 느꼈다. 처음에는 단순한 불편함으로 여겼다. 임신 후기에는 가끔 이런 통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며 진정시키려 했다. 괜찮으세요? 지영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네, 괜찮아요. 그냥 아기가 좀 활발하게 움직이네요. 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30분 후 통증은 더 강해졌고 규칙적인 간격으로 찾아왔다. 린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다. 아! 린은 갑작스러운 통증에 숨을 들이켰다. 괜찮아요? 지영이 다시 물었다. 모르겠어요. 배가 너무 아파요. 린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영은 즉시 승무원 호출 버튼을 눌렀다. 젊은 여성 승무원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 승객분이 임신 중인데 복통이 있는 것 같아요. 지영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승무원은 린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괜찮으세요?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린은 배를 가리키며 힘겹게 말했다. 진통 같아요. 너무 규칙적으로 와요. 승무원의 표정이 긴장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동료 승무원을 불러 상황을 설명했고 곧 사무장이 도착했다. 임신 몇 주 차이신가요? 사무장이 침착하게 물었다. 35주 차요. 린이 대답했다. 진통이 얼마나 자주 오나요? 처음에는 가끔, 이제는 10분마다. 사무장은 즉시 기장에게 상황을 보고했다. 기내에 의사나 간호사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기내 방송이 나갔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내에 의사나 간호사 분이 계시면 승무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의료 도움이 필요한 승객이 있습니다. 잠시 후 중년의 남성이 승무원에게 다가왔다. 저는 서울 세브란스병원 산부인과 의사 박재민입니다. 모두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번졌다. 의사는 신속하게 린의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언제부터 진통이 시작되었나요? 린은 통증을 참으며 대답했다. 약 1시간 전부터요. 통증의 간격은 어떤가요? 이제는 약 7-8분 간격이에요. 의사는 사무장에게 말했다. 조기 진통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아직 출산이 임박한 상황은 아니지만 최대한 빨리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사무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기장에게 상황을 보고했다. 기장은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했다. 기내에서는 린을 위한 임시 공간이 마련되었다. 비즈니스석의 일부를 커튼으로 가려 프라이버시를 보장했고 의사와 객실 승무원들이 번갈아가며 그녀의 상태를 모니터링했다. 린은 남편에게 연락하고 싶었지만 비행 중이라 불가능했다. 그녀는 낯선 하늘 위에서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아이를 낳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지영은 린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걱정하지 마세요. 곧 착륙할 거예요. 모든 게 잘 될 거예요. 린은 간신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남편, 민호, 만나고 싶어요. 지영은 린의 이마에 땀을 닦아주며 위로했다. 곧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조금만 참아요. 진통은 점점 더 강해졌고 간격도 짧아졌다. 의사는 사무장에게 상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알렸다. 비행기는 이제 한국 영공에 들어서고 있었다. 모두의 마음은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제발 시간과의 싸움에서 이기기를. 조종석에서 기장 김도연은 고도를 유지하며 관제탑과의 통신에 집중하고 있었다. 비상 상황에 대비해 부기장과 함께 모든 옵션을 검토하고 있었다. 인천 관제탑, 여기는 대한항공 K480편입니다. 의료 비상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임신부 승객의 조기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비상 착륙이 필요합니다. K480 인천 관제탑입니다. 메시지 수신했습니다.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시겠습니까? 35주차 임신부 승객이 약 1시간 전부터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기내에 산부인과 의사가 있어 상태를 확인 중이나 진통 간격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어 긴급 의료 지원이 필요합니다. 수신했습니다. K480 비상 착륙을 승인합니다. 착륙 준비를 해주십시오. 의료팀이 대기하고 있을 것입니다. 기장은 객실 승무원들에게 비상 착륙에 대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어서 승객들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기내 방송이 나갔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장 김도연입니다. 저희 비행기에 의료적 비상 상황이 발생하여 인천국제공항에 비상 착륙할 예정입니다. 모든 승객 여러분께서는 좌석 벨트를 매시고 착륙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응급 상황에 대한 표준 절차입니다.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승객들 사이에서 작은 동요가 일었지만 대부분은 침착하게 상황을 받아들였다. 일부 승객들은 린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다. 비행기가 고도를 낮추기 시작하자 린의 진통은 더욱 심해졌다. 의사는 그녀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사무장에게 보고했다. 진통 간격이 약 5분으로 줄었습니다. 아직 출산이 임박하지는 않았지만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착륙 후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사무장은 이 정보를 기장에게 전달했고 기장은 관제탑에 상황의 긴급성을 강조했다. 인천국제공항에서는 비상 상황에 대비한 준비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공항 의료팀과 119 구급대가 대기하고 있었고 항공사 관계자들도 긴급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다. 공항 의료팀, 대한항공 K480편이 30분 내로 착륙 예정입니다. 35주차 임신부 승객의 조기 진통 상황입니다. 모든 준비를 완료해 주세요. 수신했습니다. 의료팀과 구급차 대기 중입니다. 활주로 측면에 배치하겠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린은 지영의 손을 꽉 잡은 채 진통을 견디고 있었다. 의사는 그녀에게 호흡법을 알려주며 진정시키려 노력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세요. 그렇게 아주 좋아요. 린은 의사의 지시를 따랐지만 통증이 너무 심해 때때로 신음을 참을 수 없었다. 아, 너무 아파요. 지영은 린의 이마에 땀을 닦아주며 계속해서 격려했다. 잘하고 있어요. 곧 착륙할 거예요. 병원에 가면 더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기장은 관제탑의 지시에 따라 비행기를 활주로에 접근시켰다. 모든 승무원은 비상 착륙 위치에 배치되었고 승객들은 모두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다. 여러분, 잠시 후 착륙하겠습니다. 모두 자세를 낮추시고 충격에 대비해 주십시오. 비행기가 활주로에 접근하면서 약간의 진동이 있었지만 기장의 능숙한 조종으로 비행기는 부드럽게 착륙했다. 착륙 직후 공항 의료팀과 구급대원들이 비행기로 빠르게 접근하기 시작했다. 착륙이 완료되었습니다. 모든 승객 여러분께서는 잠시 좌석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의료 지원이 필요한 승객을 먼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장의 안내 방송이 이어졌다. 의사와 승무원들은 린의 상태를 계속 모니터링하며 구급대원들의 도착을 기다렸다. 린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의식이 명확했다. 남편, 연락. 린이 힘겹게 말했다. 지영은 린의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남편의 연락처를 찾았다. 착륙했으니 곧 연락드릴 수 있을 거예요. 걱정 마세요. 비행기 문이 열리고 의료팀이 신속하게 기내로 들어왔다. 그들은 의사로부터 린의 상태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즉시 그녀를 들것에 옮기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금 병원으로 모시겠습니다. 괜찮으세요? 의료팀원이 영어로 린에게 말했다. 린은 약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의료팀에게 남편에 대해 말하려 했지만 또 다른 진통이 그녀를 덮쳤다. 지영은 의료팀에게 다가가 말했다.
저는 옆자리에 앉았던 사람인데 그녀의 남편에게 연락해야 해요. 남편은 서울에 있고 아직 상황을 모르고 있어요. 의료팀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병원에 도착하면 연락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린은 들것에 실려 비행기에서 내려졌다. 활주로에는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었고 공항 관계자들이 주변을 통제하고 있었다. 다른 승객들은 창문을 통해 이 광경을 지켜보며 린의 안전을 기원했다. 지영은 린의 가방과 소지품을 들고 의료팀을 따라갔다. 제가 함께 가도 될까요? 그녀는 한국어를 거의 못해요. 제가 통역을 도울 수 있어요. 의료팀은 잠시 고민하다가 동의했다. 네, 함께 오세요.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린은 구급차에 실리면서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함께 희망이 깃들어 있었다. 이것은 그녀가 계획했던 한국 도착이 아니었지만 이제 그녀의 아이는 한국에서 태어날 것이다. 구급차의 문이 닫히고 사이렌 소리와 함께 병원을 향해 출발했다. 인천국제공항의 활주로는 평소와는 다른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구급차가 활주로를 따라 빠르게 이동하는 동안 관제탑에서는 다른 항공기들의 이착륙을 조정하고 있었다. 공항 관계자들은 이 특별한 의료 비상 상황을 위해 우선적인 통로를 확보했다. 구급차 안에서는 119 구급대원들이 린의 상태를 안정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그들은 린의 활력, 징후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응급처치를 제공했다. 혈압 12080, 맥박 95회, 규칙적입니다. 진통 간격은 현재 약 4분입니다. 구급대원이 보고했다. 린은 통증 속에서도 의식이 명확했다. 그녀는 주변의 낯선 환경과 빠르게 일어나는 상황에 혼란스러웠지만 의료진의 전문적인 대응이 그녀에게 안정감을 주었다. 지영은 린의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다. 괜찮아요, 린. 곧 병원에 도착할 거예요. 남편에게도 연락할게요. 린은 약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민호. 전화. 지영은 린의 휴대폰을 확인했지만 베트남 번호라 한국에서는 연결이 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휴대폰으로 린이 알려준 남편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전화가 연결되었다. 여보세요?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안녕하세요, 김민호 씨인가요? 지영이 물었다. 네, 맞습니다. 누구시죠? 민호의 목소리에는 의아함이 담겨 있었다. 저는 김지영이라고 합니다. 대한항공 K480편에서 당신의 아내 린 씨 옆자리에 앉았던 사람이에요. 지금 중요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무슨 일이죠? 린에게 무슨 일이 있나요? 민호의 목소리가 긴장으로 변했다. 린 씨가 비행기에서 진통을 시작했어요. 지금 비행기는 인천공항에 비상 착륙했고 저희는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는 중입니다. 뭐라고요? 아직 한 달이나 남았는데 어느 병원으로 가고 있나요? 민호의 목소리는 당황과 걱정으로 가득 찼다. 지영은 구급대원에게 물어본 후 대답했다. 인천 세종병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약 15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아내에게 금방 갈 거라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네, 걱정 마세요. 린 씨가 지금 많이 힘들어하지만 의료진이 잘 돌봐주고 있어요. 서둘러 오세요. 통화가 끝나고 지영은 린에게 상황을 설명해 주었다. 민호 씨에게 연락했어요. 그가 병원으로 바로 온대요. 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구급차는 공항을 빠져나와 병원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구급대원들은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환자의 상태가 악화될 경우에 대비해 출산 키트를 준비했다. 진통 간격이 3분으로 줄었습니다. 구급대원이 동료에게 알렸다. 병원의 상황을 전달하고 산부인과 의료진이 대기하도록 요청하세요. 주임 구급대원이 지시했다. 다른 구급대원이 병원에 무전을 보냈다. 인천 세종병원, 여기는 119 구급대입니다.
35주차 임신부, 조기 진통 상태로 약 10분 후 도착 예정입니다. 진통 간격 3분, 상태 안정적이나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수신했습니다. 산부인과 팀이 대기 중입니다. 도착 시 즉시 분만실로 이송하겠습니다. 리는 머리를 뒤로 젖히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아기를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교차했다. 출산 준비를 위해 베트남에서 가져온 짐은 아직 비행기에 있었고 병원비를 어떻게 해결할지,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날지 등 걱정이 끊이지 않았다. 지영은 린의 표정에서 불안을 읽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세계적으로 우수해요. 당신과 아기를 잘 돌봐줄 거예요. 린은 감사의 미소를 지었다. 낯선 나라에서 이렇게 친절한 도움을 받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구급차는 마침내 인천 세종병원 응급실 입구에 도착했다. 문이 열리자마자 대기하고 있던 의료진이 신속하게 린을 맞이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연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돌봐드리겠습니다. 의사가 영어로 린에게 말했다. 린은 들것에서 병원 침대로 옮겨졌고 의료진은 그녀의 상태를 빠르게 확인하기 시작했다. 지영은 계속해서 그녀의 곁을 지켰다. 진통 간격이 얼마나 되나요? 의사가 구급대원에게 물었다. 현재 약 3분이며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의사는 린을 직접 검진한 후 간호사에게 지시했다. 즉시 분만실로 이동하세요. 태아 모니터링을 시작하고 초음파 검사를 준비해 주세요. 린은 빠르게 분만실로 이송되었다. 모든 것이 너무 빨리 진행되어 그녀는 완전히 현실감을 잃은 채 의료진의 지시에 따르고 있었다. 병원 복도를 지나는 동안 린은 남편 민호를 간절히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했다. 남편, 민호. 린이 지영을 바라보며 물었다. 곧 올 거예요. 걱정 마세요. 제가 계속 연락하고 있어요. 지영이 그녀를 안심시켰다. 분만실에 도착한 후 의료진은 린에게 병원복으로 갈아입히고 필요한 검사를 시작했다. 초음파 검사 결과 아기의 상태는 안정적이었지만 린의 자궁경부가 이미 5cm 정도 열려 있어 출산이 임박했음을 알 수 있었다. 아기의 상태는 양호합니다. 하지만 출산이 생각보다 빨리 진행될 수 있어요. 의사가 설명했다. 린은 다가오는 진통에 대비해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는 비행기에서 내린 지 불과 30분 만에 분만실에 누워 출산을 앞두고 있었다. 이 모든 상황이 꿈 같았다. 지영은 린의 손을 잡고 있었다. 잘하고 있어요. 곧 민호 씨가 올 거예요. 그때까지 제가 옆에 있을게요. 린은 고마움과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지영을 바라보았다.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다면. 그녀의 말은 갑작스러운 진통으로 중단되었다. 의료진은 즉시 그녀의 상태를 확인했다. 자궁경부가 7cm로 확장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네요. 의사가 간호사에게 말했다. 병원 입구에서는 김민호가 급하게 뛰어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걱정과 초조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접수대에 달려가 아내에 대해 물었다. 안녕하세요. 제 아내 린 누엔이 방금 구급차로 이송되었는데요.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접수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한 후 대답했다. 네, 누엔 린 환자는 현재 3층 분만실에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시면 됩니다. 민호는 감사의 인사를 건넨 후 엘리베이터를 향해 달렸다. 그의 마음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찼다. 한 달 후에 만날 예정이었던 아내가 갑자기 비행기에서 진통을 시작했다니 아직도 믿기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의 첫 아이가 예정보다 일찍 태어날 것이라는 사실에 그는 두려움과 설렘을 동시에 느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민호는 분만실을 찾아 복도를 달렸다.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그는 다시 아내의 위치를 물었다. 누엔 린 환자의 가족입니다.
어느 방에 있나요? 분만실 3번입니다. 지금 의사가 진료 중이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민호는 초조하게 분만실 앞에서 기다렸다. 얼마 후 문이 열리고 지영이 나왔다. 김민호 씨죠? 안녕하세요. 전화로 통화했던 김지영입니다. 민호는 지영에게 인사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내는 어떤가요? 지금 상태는 안정적이지만 출산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곧 나오실 거예요. 잠시 후 이지연 의사가 나와 민호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아내분의 상태는 안정적이지만 출산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궁경부가 이미 7cm 열려 있고 아기의 상태도 양호합니다. 하지만 35주 차라 약간의 위험이 있을 수 있어 신생아 중환자실 팀도 대기 중입니다. 민호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지금 아내를 볼 수 있을까요? 네, 들어가세요. 아내분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민호는 분만실로 들어갔다. 리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민호가 들어오자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민호. 리는 힘겹게 미소를 지었다. 민호는 린의 침대 옆으로 달려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여보, 괜찮아? 미안해. 공항에 마중 나갔어야 했는데. 린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내가 여기 있어줘서 행복해. 그들의 재회는 린의 또 다른 진통으로 중단되었다. 민호는 아내의 손을 꽉 잡고 그녀를 격려했다. 힘내, 여보. 내가 여기 있어. 우리 아기를 위해 조금만 더 힘내자. 의사와 간호사들이 다시 들어와 린의 상태를 확인했다. 검사 후 의사는 그들에게 말했다. 자궁경부가 거의 다 열렸어요. 곧 출산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린과 민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과 함께 기대감이 빛나고 있었다. 이제 그들은 새로운 가족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분만실 안은 의료기계의 삐소리와 의료진의 분주한 움직임으로 가득 찼다. 린은 침대에 누워 숨을 고르며 다음 진통을 대비하고 있었다. 민호는 그녀의 옆에 앉아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의료진은 효율적으로 움직이며 출산 준비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린은 한국어를 거의 이해하지 못했고 의료진은 영어로 기본적인 의사소통만 가능했다. 민호는 베트남어를 몇 마디 알았지만 의학 용어나 복잡한 지시를 전달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아내가 베트남어밖에 모르는데 통역이 가능한 분이 계실까요? 민호가 의사에게 물었다. 이지연 의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간호사에게 지시했다. 병원 국제진료센터에 연락해서 베트남어 통역사가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없다면 전화통역 서비스라도 연결해야 합니다. 간호사가 병원 내부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다. 잠시 후 그녀는 좋은 소식을 전했다. 국제진료센터에 베트남 출신 간호 조무사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몇 분 후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베트남 여성이 분만실에 들어왔다. 그녀는 간호조무사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팜티 마이라고 합니다. 베트남에서 왔고 지금 이 병원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녀가 한국어로 말했다. 그녀는 린에게 다가가 베트남어로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입니다. 의사 선생님들과 소통하는 것을 도와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린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무서워요. 마이는 린의 손을 잡으며 미소를 지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이곳 의사 선생님들은 매우 실력이 좋으세요. 의사는 마이에게 린의 상태와 앞으로의 절차를 설명했다. 마이는 이를 베트남어로 린에게 전달했다. 의사 선생님이 아기가 건강하다고 하셨어요. 자궁경부가 거의 다 열렸고 곧 출산이 시작될 거래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것이 중요하대요. 린은 고개를 끄덕이며 지시에 따랐다. 그녀는 마이의 존재에 큰 안도감을 느꼈다. 낯선 나라에서 자신의 언어로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은 생각보다 큰 위안이 되었다. 남편에게 고맙다고 전해주세요. 린이 마이에게 말했다. 마이는 민호에게 린의 말을 전했다. 린 씨가 감사하다고 전해달래요. 민호는 린의 이마에 키스하며 말했다. 사랑해, 여보. 넌 정말 강하고 용감해. 우리 아기를 위해 잘 해내고 있어. 마이가 이 말을 베트남어로 통역하자 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갑자기 린의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강한 진통이 시작되었다. 의사가 즉시 그녀를 검진했다. 자궁경부가 완전히 열렸습니다. 이제 아기를 밀어내야 할 시간입니다. 의사가 말했다. 마이는 이를 린에게 통역했다. 이제 아기를 낳을 시간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지시하면 힘을 주세요. 분만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의료진은 마지막 준비를 마쳤고 모두의 시선은 린에게 집중되었다. 다음 진통이 오면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제가 밀어내세요 라고 할 때 힘을 주세요. 의사가 지시했고 마이는 이를 즉시 통역했다. 린은 공포와 기대가 뒤섞인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딥숨을 들이마시고 남편의 손을 꽉 잡았다. 진통이 시작되자 의사가 외쳤다. 이제 밀어내세요. 마이가 베트남어로 외쳤다. 린은 모든 힘을 다해 밀어냈다. 그녀의 얼굴은 힘을 주느라 붉게 변했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다. 잘하고 있어요. 계속해요. 의사가 격려했다. 몇 번의 진통과 밀어내기를 반복한 후 의사가 말했다. 아기의 머리가 보입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마이가 이 소식을 린에게 전하자 린의 눈에는 새로운 결의가 빛났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내기 위해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다음 진통이 왔을 때 린은 모든 것을 잊고 오직 아기에게 집중했다. 그녀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듯한 느낌으로 온 힘을 다해 밀어냈다. 그리고 마침내 아기의 울음소리가 분만실을 가득 채웠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입니다. 의사가 기쁨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마이가 이 소식을 린에게 전하자 린의 눈에서는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민호도 감격에 겨워 아내의 이마에 키스했다. 고마워 여보. 정말 잘했어.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의료진은 신속하게 아기를 처리하고 아기의 상태를 확인했다. 아기 체중은 2.3kg, 약간 작지만 35주차 아기로는 양호한 수준입니다. 활력 징후도 안정적입니다. 의사가 보고했다. 마이가 이 정보를 통역하자 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지친 몸을 침대에 기대며 아기를 품에 안기를 기다렸다. 간호사가 깨끗하게 씻긴 아기를 작은 담요에 싸서 린에게 건네주었다. 린은 조심스럽게 아기를 받아들었다. 안녕, 내 사랑. 린이 작은 목소리로 아기에게 말했다. 아기는 작은 눈을 깜빡이며 엄마의 품에 안겼다. 그 순간 린의 마음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과 평화가 찾아왔다. 긴 여정과 예상치 못한 출산, 낯선 땅에서의 두려움. 모든 것이 이제는 의미 없어 보였다. 그녀의 품에 안긴 작은 생명만이 전부였다. 민호는 아내와 딸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조심스럽게 아기의 작은 손가락을 만졌다. 예쁜 우리 딸. 민호가 속삭였다. 의료진은 린과 아기의 상태를 계속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 마이는 계속해서 통역을 돕고 있었다. 아기는 약간 일찍 태어났기 때문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관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태가 안정적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의사가 설명했다. 린은 아기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무엇이든 아기를 위한 최선의 결정을 내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우리 아기의 이름은 뭘로 할까요? 민호가 물었다. 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이름은 서연으로 하면 어떨까? 서는 서울에서 따왔고 연은 인연에서 따온 거야.
우리가 인천에서 만난 특별한 인연이잖아. 리는 남편의 생각에 미소를 지었다. 서연. 정말 예쁜 이름이네요. 마이는 이 대화를 듣고 감동했다. 정말 의미 있는 이름이네요. 두 문화를 모두 담고 있어서 더 특별한 것 같아요. 의사와 간호사들도 미소를 지으며 이 가족의 행복한 순간을 지켜보았다. 그들에게도 이런 순간은 언제나 특별했다. 리는 병실로 이동하기 전 마이의 손을 잡고 진심을 담아 말했다.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다면 모든 게 훨씬 더 힘들었을 거예요. 마이는 린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다. 저도 베트남에서 왔을 때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이제 그 도움을 나눌 수 있어 기쁩니다. 린은 마이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남겼다. 그녀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는 데 있어 마이의 도움과 조언이 필요할 것 같았다. 그렇게 낯선 땅, 낯선 언어 속에서도 린은 새로운 가족을 맞이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새로운 인연도 만났다. 린과 아기 서연이 병실로 이송된 후 병원은 이 특별한 출산 사례를 위한 후속 조치에 들어갔다. 예정에 없던 출산이었고 더군다나 외국인 환자였기 때문에 처리해야 할 문제가 많았다. 병원 행정팀은 린의 비자 상태와 보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했다. 마이는 계속해서 통역을 맡아 린과 민호가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절차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다. 린 씨는 관광 비자로 입국하셨네요. 출산 목적의 방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의료보험 적용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행정팀 직원이 설명했다. 민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그럼 병원비는 어떻게 되나요? 일단 긴급 의료 상황이었기 때문에 응급 의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자체의 외국인 의료 지원 프로그램도 있으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이는 이 대화를 듣고 린에게 통역하면서 자신의 경험도 공유했다.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요. 인천시에는 외국인 주민을 위한 의료 지원 프로그램이 있어요. 제가 신청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행정팀은 린의 상황을 고려해 가능한 모든 지원 방안을 검토했다. 병원 사회복지사도 참여해 이 가족을 돕기 시작했다. 한편 공항에서는 린의 집 문제가 해결되고 있었다. 지영은 공항으로 돌아가 린의 수화물을 찾는 것을 도왔다. 그녀는 항공사 직원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린의 짐을 병원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조치했다. 대한항공 측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항공사 고객 서비스팀은 이 특별한 출산 소식을 듣고 린과 아기를 위한 선물 바구니를 준비했다. 거기에는 아기용품과 함께 한국 마이너스 베트남 왕복 항공권 바우처도 포함되어 있었다. 저희 항공기에서 진통이 시작된 것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건강한 아기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작은 선물이 새로운 가족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항공사 대표의 메시지가 적힌 카드가 선물과 함께 전달되었다. 병원에서는 신생아 중환자실 의료진이 아기 서연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고 있었다. 35주차에 태어난 조산아였지만 서연의 상태는 양호했다. 체중이 조금 적지만 활력 징후는 안정적입니다. 호흡과 체온도 정상 범위 내에 있어요. NICU 의사가 민호에게 설명했다. 민호는 유리창 너머로 아기를 바라보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아내와 아기가 모두 건강해요. 의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저희는 그저 직업적 소명을 다했을 뿐입니다. 서연이는 특별한 아이가 될 것 같네요. 비행기에서 시작해 새로운 나라에서 태어났으니까요. 다음 날 리는 회복실에서 아기 서연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NICU 의료진은 서연의 상태가 양호하다는 판단하에 어머니와 함께 있을 수 있도록 허락했다. 리는 침대에 앉아 서연을 품에 안고 모유 수유를 하고 있었다. 민호는 병원 절차와 서류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행정실을 오가고 있었다. 새로운 가족의 시작은 기쁨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들도 함께 가져왔다. 아기의 출생 신고부터 린의 체류 자격 변경까지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았다. 국제 출생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베트남 대사관에도 출생 사실을 신고해야 해요. 행정 직원이 민호에게 설명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필요한 서류들을 하나씩 검토했다. 그 과정에서 그는 뜻밖의 도움을 받게 되었다. 안녕하세요, 김민호 씨죠? 저는 인천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의 박지수라고 합니다. 젊은 여성이 민호에게 다가와 명함을 건넸다. 병원에서 연락을 받고 왔습니다. 외국인 산모와 아기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해 드리려고요. 민호는 의회 방문객에게 감사를 표했다. 감사합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지수는 린과 서연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설명했다. 출산 지원금부터 다문화 가족 건강검진, 아기의 예방접종, 심지어 린의 한국어 교육과 한국 생활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까지 다양했다. 베트남 통역사도 연결해 드릴 수 있어요. 정기적으로 가정 방문도 가능합니다. 민호는 이 모든 지원 시스템에 놀랐다. 그는 아내와 아이를 위해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많은 도움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에 깊은 감사를 느꼈다. 병실로 돌아온 민호는 린에게 이 좋은 소식을 전했다. 마이가 통역을 도왔고 린의 얼굴에는 안도의 미소가 번졌다. 고마워요, 민호. 내가 너무 걱정했어요. 한국에서 어떻게 적응할지, 아기를 어떻게 키울지. 민호는 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 함께 할 거야. 그리고 이제 우리를 돕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지영이 꽃다발을 들고 들어왔다. 그녀 뒤로는 대한항공 승무원 2명이 선물 바구니를 가지고 따라왔다. 린, 어떻게 지내요? 아기는 잘 있나요? 지영이 반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린은 밝게 웃으며 서연을 보여주었다. 덕분에 우리 모두 잘 지내요. 정말 고마워요. 대한항공 승무원들은 선물 바구니를 전달하며 축하 인사를 전했다. 저희 비행 중에 태어난 첫 번째 아기랍니다. 특별한 인연이죠. 항공사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민호는 승무원들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비행 중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아내와 아기가 안전할 수 있었어요. 지영도 자신의 선물을 전했다. 그것은 작은 한복이었다. 아기가 100일이 되면 입힐 수 있는 한복이에요. 한국의 전통이랍니다. 린은 감동하여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낯선 나라에서 이렇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게 될 줄 몰랐다. 마이는 이 모든 상황을 통역하면서 자신도 감동받았다고 말했다.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이렇게 많은 도움을 받지 못했어요. 시스템이 정말 많이 발전했네요. 그날 오후 병원 복도는 린과 서연을 돕기 위해 모인 다양한 사람들로 북적였다. 의료진, 항공사 직원,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직원, 그리고 우연히 옆자리에 앉았던 승객까지. 국적과 문화는 달랐지만 모두가 한마음으로 새 생명과 그 가족을 축하하고 있었다. 이들의 협력은 단순히 직업적 의무를 넘어 인간적인 연대감으로 이어졌다. 낯선 땅에서 아이를 낳게 된 린에게 이들의 도움은 큰 위안과 희망이 되었다. 민호는 이 모든 광경을 바라보며 깊은 감사함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이 얼마나 운이 좋은지 실감했다. 비행기에서의 위기가 이렇게 많은 도움의 손길을 만나게 해준 것이다. 우리 서연이는 정말 복 받은 아이야. 민호가 아내에게 말했다. 린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기를 바라보았다. 그래요. 이미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서연은 작은 눈을 깜빡이며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다. 그녀의 평화로운 모습은 모든 이에게 미소를 짓게 했다. 린이 병원에 입원한 지 3일째 되는 날, 서연은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의료진은 서연의 상태가 안정적이며 정상적인 발달 과정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했다. 체중이 이미 50g 증가했어요. 호흡과 체온도 정상이고
모유 수유도 잘하고 있습니다. 담당 소아과 의사 김현진이 린과 민호에게 설명했다. 마이가 통역을 해주자 린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조산으로 인한 아기의 건강 문제를 가장 걱정했었다. 정말 다행이에요. 우리 아기가 건강하다니. 린이 말했다. 의사는 계속해서 설명했다. 35주차 출산이라 약간의 주의가 필요하지만 서연이는 놀랍도록 건강해요. 인큐베이터 없이도 체온 유지가 가능하고 수유 반응도 좋습니다. 민호는 의사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아내와 아기 모두 건강해요. 린도 한국어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며 의사에게 인사했다. 짧은 한국어였지만 그녀의 진심이 담긴 목소리는 의사를 미소 짓게 했다. 린 씨도 회복이 빠르네요. 보통 출산 후에는 더 많은 휴식이 필요한데 정말 강한 어머니십니다. 마이가 이 말을 통역하자 린은 부끄러운 듯 미소를 지었다. 베트남 여성들은 대부분 강해요. 우리 어머니도 저를 낳은 다음 날 바로 일을 하셨대요. 병실은 훈훈한 분위기로 가득 찼다. 의사가 떠난 후 린과 민호는 서연을 사이에 두고 앉아 그녀의 작은 손가락과 발가락을 만지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우리 딸은 이미 두 나라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민호가 말했다. 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두 문화, 두 언어도요. 정말 특별한 아이가 될 거예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산부인과 이지연 의사가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있었다. 안녕하세요. 특별한 소식이 있어서 왔어요. 의사가 말했다. 마이가 이를 통역하자 린과 민호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의사를 바라보았다. 서연이의 출생 이야기가 병원 내에서 화제가 되었어요. 그리고 지역 신문에서도 관심을 보였답니다. 하늘에서 시작된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기사화하고 싶다고 하네요. 민호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정말요? 우리 이야기가 그렇게 특별한가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비행기에서 진통이 시작되어 긴급 착륙한 후 다른 나라에서 건강한 아이를 출산한 이야기는 정말 특별해요. 게다가 공항, 항공사, 병원, 그리고 다문화 지원 시스템이 하나로 협력한 아름다운 사례이기도 하고요. 린은 이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자신의 사생활이 노출되는 것에 대해 약간 걱정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끌렸다. 괜찮아요. 린이 마이를 통해 대답했다. 우리 이야기가 다른 외국인 산모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공유할게요. 의사는 기뻐하며 말했다. 정말 고마워요. 걱정 마세요.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될 거예요. 그리고 인터뷰에 응해주신다면 통역사도 함께할 거고요. 이후 며칠 동안 린과 서연의 이야기는 조용히 퍼져나갔다. 지역 신문뿐만 아니라 베트남 커뮤니티에서도 큰 관심을 받았다. 많은 사람들이 이 특별한 출산 이야기에 감동했고 일부는 직접 병원을 찾아와 축하 선물을 전하기도 했다. 인천국제공항 관계자들도 공식적인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다. 인천공항에서 시작된 새 생명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서연이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관심과 축하는 린과 민호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그들은 처음에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했지만 이제는 이것이 특별한 축복이었다고 느꼈다. 출산 일주일 후 린과 서연은 퇴원 준비를 했다. 병원 의료진들은 모두 나와 이들을 배웅했다. 정말 특별한 환자였어요. 잊지 못할 거예요. 이지연 의사가 말했다. 마이는 린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다시 한번 확인시키며 말했다.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한국에서의 육아와 생활에 대해 제가 아는 정보를 모두 공유할게요. 린은 마이를 꼭 안아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정말 고마워요. 당신은 천사 같은 존재였어요. 병원 입구에서 린과 민호 그리고 작은 서연은 새로운 시작을 위해 택시에 올랐다.
그들은 민호가 서울에 마련해둔 작은 아파트로 향했다. 택시 안에서 리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인천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일주일 전만 해도 이곳은 그녀에게 완전히 낯선 땅이었다. 하지만 이제 이곳은 그녀의 딸이 태어난 곳, 그녀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된 곳이 되었다. 서연은 엄마의 품에 안겨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그녀의 작은 얼굴에는 두 나라의 특징이 조화롭게 섞여 있었다. 한국과 베트남, 두 문화의 아름다운 만남이 이 작은 생명 안에 담겨 있었다. 민호는 아내와 딸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가족을 위해 더 열심히 살아갈 결심을 했다.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완성된 그들의 가족은 이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려 했다. 우리 집에 온 것을 환영해, 서연아. 민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리는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미소를 지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같은 생각이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하늘에서 시작된 기적 같은 이야기의 진정한 시작. 민호의 아파트는 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거 단지에 위치해 있었다. 2층짜리 아담한 건물의 3층, 작지만 깔끔하게 정돈된 공간이었다. 민호는 아내와 아기를 맞이하기 위해 집을 새로 정리하고 필요한 물품들을 준비해 두었다. 여보, 우리 집이에요. 민호가 문을 열며 말했다. 리는 서연을 안은 채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눈에는 호기심과 설렘이 가득했다. 이곳은 이제 그녀와 서연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될 곳이었다. 아파트는 작지만 아늑했다. 거실과 주방, 2개의 침실과 욕실로 구성된 전형적인 한국식 아파트였다. 민호는 한쪽 침실을 아기방으로 꾸며놓았다. 하얀 아기 침대와 분홍색 커튼, 작은 장난감들이 방을 채우고 있었다. 아기방을 따로 준비했어요. 한국에서는 보통 아기가 부모와 분리된 방에서 자기도 하지만 원한다면 우리 방에서 같이 자도 돼요. 민호가 설명했다. 리는 아기방을 둘러보며 감동했다. 정말 예뻐요. 언제 이 모든 걸 준비한 거예요? 당신이 오기 전 주말마다 조금씩 준비했어요. 회사 동료의 아내가 많이 도와줬고요. 리는 남편의 노력에 고마움을 느꼈다. 그녀는 서연을 아기 침대에 조심스럽게 눕히고 주변을 정돈했다. 당신도 이제 좀 쉬어요. 많이 피곤할 텐데. 민호가 린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린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오히려 병원에서 너무 오래 누워 있어서 몸이 뻣뻣해요. 집 구경도 하고 싶고요. 그들은 함께 아파트를 둘러보았다. 민호는 각 공간의 용도와 사용법을 설명했다. 한국의 보일러 시스템,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 주변 상점들의 위치 등 린이 알아야 할 생활 정보들을 하나하나 알려주었다. 린은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했다. 베트남과는 다른 주거 환경과 생활 방식에 적응해야 했지만 그녀는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저녁이 되자 민호는 간단한 식사를 준비했다. 그는 린을 위해 베트남 쌀국수를 사왔고 자신은 김치찌개를 데웠다. 베트남 음식이 그리울 테니까 가끔 사다 줄게요. 그리고 나중에 당신이 직접 요리할 수 있게 재료도 구해올게요. 린은 고마운 마음에 미소를 지었다. 저도 한국 음식 만드는 법을 배우고 싶어요. 김치찌개 맛있어 보여요. 그들은 오랜만에 함께하는 저녁 식사를 즐겼다. 대화는 주로 서연에 관한 것이었다. 예방접종 일정, 정기검진, 아기용품 쇼핑 등 앞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식사를 마친 후 린은 서연에게 모유 수유를 했다. 그녀는 아기를 품에 안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야경이 창문 너머로 펼쳐져 있었다. 수많은 빛들이 도시를 수놓고 있었다. 아름답네요. 린이 말했다. 민호는 그녀 옆에 앉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하지만 당신과 서연이 있어서 더 아름다워요. 린은 남편에게 기댔다. 그녀의 마음은 평온했다. 비행기에서의 공포와 낯선 병원에서의 불안은 이제 먼 기억처럼 느껴졌다. 그 대신 안도감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가
그녀의 마음을 채웠다. 서연이 젖을 다 먹고 잠이 들자 리는 그녀를 조심스럽게 아기 침대에 눕혔다. 작은 모빌이 서연의 머리 위에서 천천히 돌아가고 있었다. 그 모습이 너무 평화로워 리는 한동안 아기를 바라보고 있었다. 민호는 린의 어깨에 담요를 둘러주며 말했다. 많이 피곤할 텐데 이제 쉬어요. 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침실로 가기 전 마지막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잘 자, 우리 딸. 엄마 아빠가 항상 지켜줄게. 침실에서 린은 민호와 함께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익숙하지 않은 침대였지만 남편의 품 안에서 그녀는 안전함을 느꼈다. 린, 당신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민호가 말했다. 당신은 정말 강하고 용감해요. 비행기에서부터 병원까지 모든 상황을 잘 견뎌냈어요. 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저도 제가 이렇게 강한지 몰랐어요. 하지만 서연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호는 린의 이마에 키스했다.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네요. 린은 그 말에 따스함을 느꼈다. 그녀는 오랫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 남편과 함께 한국에서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 비록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시작되었지만 그녀의 꿈은 이루어졌다. 민호 고마워요. 린이 말했다. 당신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은 채 이야기를 나누다 잠이 들었다. 첫날 밤은 평화롭게 지나갔다. 서연이 한밤중에 2번 울었지만 린과 민호는 번갈아가며 아기를 달랬다. 그들은 이미 완벽한 팀이 되어가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린은 일찍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따스한 봄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새로운 하루를 맞이했다. 민호가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다. 서연은 아직 평화롭게 자고 있었다. 린은 잠시 이 순간을 기억하기 위해 모든 것을 마음에 새겼다. 새벽빛이 물든 서울의 아침, 아기의 평화로운 숨소리, 부엌에서 들리는 남편의 움직임,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주는 안도감. 그녀의 얼굴에는 자연스럽게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모든 두려움과 불확실성을 이겨낸 후에 찾아온 진정한 안도의 미소였다. 서연이 태어난 지 한 달이 지났다. 린과 민호의 작은 아파트는 이제 완전한 가정의 모습을 갖추었다. 아기용품들이 집 안 곳곳에 자리 잡았고 벽에는 서연의 사진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었다. 린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한국 생활에 적응해가고 있었다. 매주 2번 그녀는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한국어 수업에 참여했다. 서연은 센터 내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했고 린은 수업에 집중할 수 있었다. 한국어가 정말 빠르게 늘고 있네요. 센터의 선생님이 린을 칭찬했다. 린은 뿌듯한 미소를 지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한국어 수업 외에도 린은 다른 베트남 출신 주부들과 교류하며 정보를 나누었다. 그들은 서로의 경험과 팁을 공유하며 한국 생활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갔다. 특히 마이는 린에게 든든한 지원꾼이 되어 주었다. 병원에서 만난 인연은 이제 깊은 친구 관계로 발전했다. 마이는 주말마다 린의 집을 방문해 한국 요리를 가르쳐 주거나 근처 시장을 함께 다니며 생활 정보를 알려주었다. 오늘은 김치찌개 만드는 법을 알려줄게요. 마이가 장바구니에서 재료들을 꺼내며 말했다. 린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마이의 손놀림을 지켜보았다. 김치찌개는 민호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꼭 배우고 싶었어요. 마이는 린에게 한국 음식의 기본 양념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다. 고추장, 된장, 간장의 차이점과 쓰임새, 각종 나물 손질법까지. 린은 모든 것을 열심히 메모하고 연습했다. 한국 요리는 베트남 요리와 다르지만 공통점도 있어요. 둘 다 쌀을 주식으로 하고 발효 식품을 많이 사용하죠. 마이가 설명했다. 린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베트남의 젓갈과 한국의 김치가 비슷한 것 같아요.
둘 다 발효를 통해 맛을 내잖아요. 두 여성은 요리를 하며 자연스럽게 두 나라의 문화와 음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서연은 거실에 마련된 아기 요람에서 평화롭게 자고 있었다. 민호는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다. 그는 IT 회사의 베트남 프로젝트 담당자로 최근에는 업무량이 더 늘어났다. 하지만 그는 매일 일찍 퇴근하려 노력했고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는 린보다 먼저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고 저녁에는 일찍 귀가해 아기를 돌보았다. 한국의 전통적인 성 역할에서 벗어나 그는 육아와 가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요즘 한국 남자들은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아빠들이 육아에 참여하는 경우가 드물었는데 지금은 달라요. 마이가 설명했다. 린은 남편의 노력에 감사했다. 그녀는 종종 민호의 어머니와 통화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머니, 민호가 정말 많이 도와줘요. 요리도 하고 서연이도 돌봐주고.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놀라는 기색이었지만 곧 린의 상황을 이해하고 지지해 주었다. 그래, 너는 낯선 나라에서 적응하느라 많이 힘들 테니 민호가 당연히 도와야지. 우리 아들이 잘하네. 린과 시어머니의 관계는 언어 장벽에도 불구하고 점점 가까워졌다. 영상통화를 통해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고 시어머니는 서연의 성장 과정을 꼼꼼히 체크하며 육아 조언을 해주었다. 서연이 100일이 되는 날, 린과 민호는 전통적인 100일 잔치를 계획했다. 비록 작은 규모였지만 의미 있는 행사를 준비했다. 100일 잔치는 아기가 태어난 지 100일을 축하하는 한국 전통이에요. 예전에는 영아 사망률이 높아서 100일을 무사히 보낸 것을 큰 축복으로 여겼대요. 민호가 린에게 설명했다. 린은 이 전통이 마음에 들었다. 베트남에도 아기의 첫 딸을 축하하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100일 잔치를 위해 지영이 선물한 한복을 서연에게 입히기로 했다. 100일 잔치 당일 민호의 부모님이 서울로 올라왔다. 그들은 서연을 처음 만나는 것이었다. 민호의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손녀를 품에 안았다. 정말 예쁘구나. 우리 서연이. 린은 시부모님께 정중하게 인사했다. 그녀는 한국어로 준비한 인사말을 천천히 읊었다. 어머님, 아버님,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서연이를 예쁘게 봐주세요. 시부모님은 린의 노력에 감동했다. 그들은 린의 손을 꼭 잡으며 고마움을 표했다.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한국말을 잘하네. 정말 대단해요. 100일 잔치에는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의 지수, 병원에서 만난 마이와 지영, 그리고 민호의 회사 동료들이 참석했다. 아담한 아파트는 축하객들로 가득 찼다. 한국식 떡과 베트남 전통 디저트가 함께 테이블에 놓였다. 두 문화의 음식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이었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돌잡이였다. 비록 100일 잔치지만 민호의 어머니는 전통에 따라 여러 물건을 서연 앞에 놓았다. 연필학자, 돈부, 실장수, 공예술가 등 다양한 상징물 중에서 아기가 무엇을 잡는지에 따라 미래를 점치는 놀이였다. 모두의 기대 속에 서연은 작은 손을 뻗어 연필과 돈을 동시에 잡았다. 우와, 똑똑하고 부자가 될 아이네요. 참석자들이 환호했다. 린은 이 모든 순간을 카메라에 담았다. 그녀는 이 사진들을 베트남에 있는 부모님께 보내기로 했다. 그녀의 부모님은 아직 손녀를 직접 만나지 못했지만 영상통화로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다. 엄마, 아빠, 서연이가 100일 잔치에서 연필과 돈을 잡았어요. 한국에서는 이것이 좋은 징조래요. 린이 베트남어로 메시지를 보냈다. 100일 잔치가 끝나고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후 린과 민호는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서연은 할머니 품에 안겨 잠들어 있었다.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린이 말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래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모두 함께 있어서 좋았어요. 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문득 자신의 여정을 떠올렸다.
베트남을 떠나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에서 시작된 예상치 못한 여정. 그 모든 두려움과 불확실성이 이제는 행복한 추억으로 변해 있었다. 하늘에서 시작된 우리 이야기. 린이 중얼거렸다. 민호는 그녀의 말뜻을 이해하고 미소를 지었다. 그래요. 우리 서연이는 하늘에서부터 특별했어요.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이 완벽한 순간을 즐겼다. 한국과 베트남 두 나라의 문화가 만나 만들어낸 그들만의 작은 세계. 그곳에서 그들은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서연이 태어난 지 1년이 되던 날, 린은 특별한 초대를 받았다. 인천국제공항에서 다문화 가족의 날 행사에 게스트로 참석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당신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한국으로 오는 외국인 여성들에게요. 행사 담당자가 설명했다. 린은 잠시 고민했다. 1년 전의 일들이 이제는 먼 기억처럼 느껴졌지만 동시에 그 순간들은 선명하게 마음에 새겨져 있었다. 해볼게요. 린이 결심했다. 제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좋겠어요. 행사 당일 린은 민호와 서연과 함께 인천국제공항으로 갔다. 서연은 이제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활발한 아기였다. 그녀는 공항의 넓은 공간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둘러보았다. 여기가 내가 태어나기 직전에 엄마가 도착한 곳이야. 린이 서연에게 말했다. 행사장에는 다양한 국적의 다문화 가족들이 모여 있었다. 린은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가진 다른 외국인 여성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 모두 한국에서의 적응 과정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각자의 방식으로 새로운 삶을 일구어가고 있었다. 린의 발표 순서가 되었다. 그녀는 마이의 도움을 받아 한국어와 베트남어를 번갈아 사용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저는 1년 전 임신 35주 차에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에 탔어요. 남편과 재회하고 한국에서 아이를 낳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비행기 안에서 진통이 시작됐어요. 린은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비행기에서 느꼈던 두려움, 낯선 병원에서의 불안, 그리고 서연이 태어났을 때의 기쁨까지. 그녀의 이야기는 간결했지만 모든 이의 마음을 움직였다. 제가 한국에서 가장 먼저 배운 단어는 감사합니다 였어요. 그때 저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항공사 승무원들, 공항 직원들, 구급대원들, 병원 의료진, 그리고 옆자리에 앉았던 승객까지 모두가 저와 제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셨어요. 린은 마지막으로 서연을 안고 무대에 섰다. 이제 서연이는 1살이 되었어요. 그녀는 한국과 베트남 두 나라의 문화 속에서 자라고 있어요. 저는 서연이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내가 태어난 곳, 한국은 따뜻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야. 이곳은 우리의 두 번째 고향이야. 린의 이야기가 끝나자 큰 박수가 터져 나왔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그녀의 용기와 긍정적인 태도에 감탄했다. 행사 후 한방송국 PD가 린에게 다가왔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저희가 다문화 가정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 중인데 린 씨의 이야기도 포함시키고 싶습니다. 린은 잠시 생각한 후 동의했다. 그녀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해와 지원이 늘어난다면 그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다큐멘터리 촬영은 몇 주에 걸쳐 진행되었다. 카메라는 린과 민호, 서연의 일상을 담았다. 린의 한국어 수업, 민호의 육아 참여, 서연의 성장 과정, 그리고 두 문화가 어우러진 그들의 가정 문화까지. 다큐멘터리에는 린을 도왔던 사람들의 인터뷰도 포함되었다. 지영은 비행기에서의 일을 회상했고 마이는 통역사로서의 경험을 나누었다. 병원 의료진들은 서연의 출산 과정에서 느꼈던 감동을 이야기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대한항공 승무원들의 이야기였다. 20년 넘게 승무원으로 일했지만 그날의 경험은 정말 특별했어요. 모든 승객들이 한마음으로 린 씨와
아기를 걱정하며 기도했던 순간은 잊을 수 없습니다. 다큐멘터리는 하늘에서 시작된 기적 린과 서연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방영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출산 이야기를 넘어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서로 돕는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기록이었다. 방송 이후 린에게는 많은 메시지와 편지가 도착했다. 특히 한국에 거주하는 베트남 여성들과 다른 외국인 여성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공유하며 용기와 희망을 얻었다고 전했다. 린 씨 덕분에 저도 용기를 냈어요. 한국 생활이 힘들었지만 이제는 이곳이 제 두 번째 고향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곧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린 씨의 이야기가 큰 위안이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린은 이러한 반응에 깊은 감동을 느꼈다. 그녀의 개인적인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새로운 사명감을 주었다. 서연이 2살이 되었을 때 린은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 베트남 여성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의 새로운 베트남 여성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그들의 적응을 돕는 역할을 맡았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울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한국에는 우리를 돕는 많은 사람들과 시스템이 있어요. 린은 항상 이렇게 말했다. 린의 한국어 실력은 날로 향상되었다. 그녀는 민호의 도움으로 한국 요리 블로그를 시작했다. 린의 한마이너스 대 퓨전 키친이라는 이름의 이 블로그는 한국과 베트남 요리를 접목한 레시피를 소개했고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다. 서연은 이중 언어 환경에서 자라며 한국어와 베트남어를 자연스럽게 습득했다. 그녀는 종종 두 언어를 섞어 사용하기도 했다. 엄마 김치 먹어. 민호도 아내와 딸을 위해 베트남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가족 내에서 두 문화가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모습은 그들만의 특별한 가정 문화를 만들어냈다. 서연이 3번째 생일을 맞았을 때 린과 민호는 베트남 하노이로 가족 여행을 떠났다. 이것은 서연이 처음으로 엄마의 고향을 방문하는 여행이었다. 하노이 공항에 도착했을 때 린의 부모님과 가족들이 그들을 맞이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처음 만나는 손녀를 품에 안았다. 할머니의 사랑스러운 손녀. 서연은 처음에는 낯설어했지만 곧 베트남의 색다른 분위기와 음식 그리고 가족들의 사랑에 매료되었다. 그녀는 하노이의 거리에서 뛰어놀며 베트남 음식을 맛보고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았다. 린은 민호에게 자신이 자란 동네와 학교, 좋아하던 장소들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그녀의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특별한 순간이었다. 이렇게 내 두 세계가 만나다니 신기해요. 린이 말했다. 민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우리 가족은 항상 두 세계를 연결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특별함이죠. 베트남 여행에서 돌아온 후 린은 자신의 블로그에 이런 글을 올렸다. 3년 전 나는 큰 배를 안고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올랐다. 그때는 몰랐다. 그 여정이 얼마나 극적이고 아름다운 이야기의 시작이 될지를. 비행기에서의 진통, 낯선 병원에서의 출산, 그리고 수많은 따뜻한 손길들. 그 모든 순간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이제 나는 서울에서 남편과 딸과 함께 살고 있다.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음식을 만들고 한국 친구들과 어울리며 이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동시에 베트남의 문화와 언어를 잊지 않고 딸에게 전하고 있다. 서연이는 두 나라, 두 문화의 축복을 받은 아이다. 그녀가 자라면서 자신의 특별한 이야기와 정체성을 자랑스럽게 여기길 바란다. 한국은 이제 나와 내 가족에게 제2의 고향이 되었다. 하늘에서 시작된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땅에서 단단하게 뿌리내리고 있다. 감사합니다, 한국. 고마워요, 베트남. 두 나라의 사랑으로 우리 가족은 더욱 강해지고 풍요로워졌습니다. 이 글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다양한 매체에서 인용되었다. 린의 이야기는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데
작은 역할을 했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베트남과 한국을 잇는 다리가 되어 두 문화의 아름다움을 나누는 린과 그녀의 가족. 그들의 여정은 하늘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땅에서 꽃을 피우고 있다. 하늘에서 시작된 기적은 이제 일상의 축복이 되어 매일매일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